자, 천인문 2 그래머인데 이게 기본 중등 문법이야. 근데 모든 문법 책이 이제 중등에서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2권이 가장 중요해. 1권은 아주 이제 쉬운 부분들이라 니네가 거의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3권은 그럼 뭐냐? 이 2권에다가 조금씩 추가가 되는 거야. 2권과 완전 다른 내용의 3권이 있는 게 아니라 2권을 제대로 알면 3권은 여기서 한 2, 30% 추가가 된다. 내가 2권에서 투부정사를 배웠어. 완전히 내 걸로 만들었어. 그럼 3권을 보면은 거기서 70%는 네가 아는 거야, 니네들이. 거기서 2, 30%만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돼 있는 걸 내 걸로 만들면 그러면 중등 문법이 끝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걸로 완전히 못 만든 상태에서 3권을 들어가면은 3권 내용이 너무 또 어려운 거야. 또 그 상태로 고등 올라가면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2권이다. 중등 문법 2권을 내가 제대로 알면 중등 3권도 고등 문법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래서 이건 문법 내용을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이 전체 컨텐츠 중에서 문장의 주요 형식이라는 건데,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문장의 주요 형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문장을 분석하고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오늘 수업을 잘 들으면 긴 독해 지문을 해석할 때도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고 이런 게 눈에 보일 수 있어서 오늘 수업을 열심히 잘 듣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문장의 주요 형식인데 이제 문장은 우리가 영어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영어 문장을 해석하고 또 영어 문장을 쓰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문법을. 문법만 따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문법을 배워서 영어 문장을 해석도 하고 영어 문장 영작도 하려고 문법을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기본적인 게 이제 문장인 거잖아. 근데 이 문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 보여 있는 1형식에서 5형식까지 물론 이것들이 아닌 특수 구문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문장은 요 1형식에서 5형식까지로 구성이 돼 있어. 네, 1형식에서 5형식까지는 또 주어와 동사 그리고 보어나 목적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요걸 알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문장의 품사라는 거야. 단어.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우잖아? 그러면 그 단어 옆에 아마 N, V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서 그 품사를 알려주고 그 단어의 뜻이 나올 거야. 예를 들어 book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N이라고 나오지? 그럼 얘는 명사라는 뜻이야. 근데 명사는 뭐냐? 사람, 사물, 장소 개념의 이름이다. 이름인 거야. 우리가 끝말잇기 하지? 끝말잇기 할 때 하는 니네 단어들이 수영하다 이렇게 끝말잇기 하지 않잖아. 수영이라고 끝말잇기 하지? 그럴 때 쓰이는 게 다 명사야. 그래서 명사란 book, student, happiness 이런 것들이 명사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book을 말했는데 그 book을 또 말할 때 더 book 할 수도 있지만 it 하고 받을 수 있는 거지. 앞에 나왔던 명사를 다시 말할 때 쓸 수 있는 게 대명사다. 그리고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국어 문법을 봤더니 국어 문법은 상태를 나타내는 애들, 요건 다시 나중에 얘기할게. 그래서 동사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가장 쉽게 얘기해서 단어가 뭐뭐다라고 끝나는 거야. 사전에서 니네가 단어를 암기할 때 수영하다, 좋아하다, 강조하다, 다로 끝나는 거는 다 동사다. 그래서 단어 외울 때 정확하게 외워야 돼. 얘를 달리는 이렇게 외우면 안 돼. 달리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다음에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거나 보호 역할들을 하는 건데 아름다운, 키가 큰, 재미있는 이렇게 뭐뭐한이라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요 3번, 4번을 조심해서 외워야 돼. 단어를 외울 때 얘를 아름답다라고 외우면 안 돼. 국어에서는 아름답다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영어에서는 얘를 아름답다라고 하면 안 되고 아름다운 정확하게 외워야 돼. 니네가 얘를 아름답다라고 외우는 순간 얘가 동사랑 헷갈리게 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문장에서 주어 다음에 beautiful을 바로 쓰는 거지. 비동사 쓰고 써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품사를 단어를 외울 때 정확하게 외우자. 내가 이 단어를 외울 때 얘는 동사야, 형용사야 이렇게 따로 못 외우잖아. 대신에 뜻을
먹다라고 외워야지 먹는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 아름다운이라고 외워야지 아름답다라고 외우면 안 된다. 그리고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애들이야. 보통 li로 끝나지. 그래서 해석이 뭐뭐 하게라고 되는 것들. 그리고 전치사는 이 단어 자체가 명사 앞에 위치하는 거야. 앞전이야, 앞전. 그래서 명사 앞에 위치하는 단어들이라서 in 다음에 on 다음에 다 명사들이 와야 돼. in school, on the floor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사와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써져 있는 거고 접속사는 접속시켜주는 거야. 연결시켜주는 거. 그래서 and, but, because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 감탄사. 그래서 영어 단어는 다 요 8가지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이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 문장을 만드는 거다. 근데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것들이 이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인데 명사는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고 동사가 이제 가장 문장에서 중요한데 문장의 핵심으로 뭐뭐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수식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다. 이걸 알고 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로 들어갈게. 요 프린트들은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어머님들한테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인쇄를 해서 암기하는 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방금 봤던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장을 만들 거야. 네, 자, 이 형식은 주어랑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말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아이고, 나 간다. He arrived. 그가 도착했어. 주어랑 동사만 있는데 말이 돼. 그런 게 1형식이다. 그럼 2형식은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전하지 못해서 보어라는 게 필요한 거고, 3형식은 목적어가 필요하고, 4형식은 간목, 직목, 5형식은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다. 그 중에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주어랑 동사잖아. 이게 가장 중요한데 주어는 거기다 필기해 놓을게. 은는이가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너무 쉽지만 꼭 기억해. 주어는 은는이가라고 해석이 되는 게 그 문장의 주어야. 주어가 아무리 길어도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은으로 끝나거나 누구가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제인이 하고서 결국에 끝은 은는이가로 끝나는 게 주어다. 그리고 동사는 아까 말한 대로 뭐뭐다. 네, 영어에서 동사는 3가지야.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그래서 요거 주어랑 동사를 필기해두고 기본적으로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1형식에서 5형식까지 있다고 했는데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것들은 2형식, 4형식, 5형식이야. 그래서 이 책에서 1형식과 3형식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오고 2형식, 4형식, 5형식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각각의 형식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 시험에 나오는 것들 암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0페이지를 넘어가면 자, 첫 번째, SVC라고 되어 있는 이 형식을 공부할 거야. 자, 이 형식은 여기 보면 주어, 감각동사, 형용사, 보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형식 중에 가장 일반적인,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을 적어 놓은 거고 요 밑에 다시 이렇게 필기 좀 해줄게.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보어. 이게 이 형식인데 그럼 보어가 뭐냐?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게 보어야. 주어가 누군지,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보충 설명해 주는 거. 이런 보어 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가 올 수 있어. 다른 애들은 못 와. 보어 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가 올 수 있다. 자, 요 문장을 봐봐. I am 주어 동사지. 근데 나는 뭐뭐다. 문장이 말이 안 되지. He became. 그는 되었다. 주어 동사야. 근데 문장이 말이 안 돼. 그럼 얘는 일형식으로는 쓸 수 없는 단어들인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해? 나는 누구다. I'm a teacher. I'm kind. 나는 어떻다. 라고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주는 보어가 필요한 거야. 그는 되었다. 뭐가?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는 착해졌다. 얘가 어떻게 됐는지 얘를 설명해주는 보어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는 문장이 말이 안 돼서 이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어가 필요한 게 바로 이 형식이다. 이 형식. 이제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로 구성되어 있다. 주어는 아까 은는이가로 해석된다 그랬지. 동사는 뭐뭐다. 근데 보어는 딱히 해석되는 게 없어. 그래서 니네가 보어를 조금 어려워해. 근데 보어는
보충 설명 이렇게 기억을 해. 보어는 보충 설명. 자, 그럼 이런 이형식 문장이 여러 문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동사 중에서도 특히 감각동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그럼 감각동사란 뭐냐? 감각동사란 여기 있는 5가지. look, sound, taste, feel, smell. 요 5가지를 감각동사라 그래. 근데 조심할 거는 또 이게 무슨 뜻이야 물으면 니네가 보다, 듣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여기 밑에 보면 암기 필수라고 나와 있지? 별표하고 look은 보다가 아니야. 보이다. 보이다에 줄 칠게.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 노랗게 표시하는 거는 니네도 책에다 줄을 쳐. 책에. 그래서 look은 보이다. taste는 어떤 맛이 나다. smell도 냄새 맡다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 형식에서는 냄새가 나다. sound도 듣다가 아니야. 여기서는 들리다. feel도 느껴지다. 느끼다. 예문을 봐볼까? looks 보입니다. 뭐가? The painting on the wall. 벽에 있는 그림이 훌륭하게 보입니다. 들렸다. 뭐가? 폰에서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 자, 해석이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 듣다가 아니라 들리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요 감각동사 뒤에 있는 요 gray, strange 이런 게 뭐다? 바로 보어다. 그림이 어때? 훌륭해. 목소리가 어때? 이상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지? 이런 게 보어다. 근데 조심할 게 방금 해석이 어떻게 됐어? 이상하게 들렸다. 훌륭하게 보인다. 해석이 뭐뭐하게라고 되지? 그래서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 부사를 쓰기 쉬워.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looks greatly 이렇게 써놔. 시험에는 항상. 그러면 감각동사 다음이기 때문에 부사를 쓰면 안 되고 형용사를 써야 돼. sounds 감각동사 다음이기 때문에 부사 쓰면 안 되고 strange 형용사 써야 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뭐 하게라는 우리말 해석 때문에 부사를 쓰는데 부사 쓰지 않는다. X. 니네도 부사에다 X. 부사 쓰지 않고 뭐 써야 돼? 형용사 써야 된다. 그 다음 감각동사는 이렇게 형용사 보어가 오던지 그 다음 여기 옆에 필기를 하면 감각동사 다음에는 like 명사를 쓸 수 있어. 선생님 아까 전에 보어 자리는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고 했는데요. 다른 동사들은 became 다음에 he became a teacher, I am a teacher 명사가 바로 오면 되는데 감각동사는 특이하게 like를 쓰고 명사를 써줘야 돼. 그래서 이걸 써준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she looks like an angel. 그녀는 천사처럼 보여 할 때 an angel 명사가 왔기 때문에 like를 써줘야지 like를 안 쓰면 틀린다. 정리하면 이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동사 5가지 암기, 뜻도 암기. 그런 감각동사 다음에 뭐 써야 돼? 형용사 또는 like 명사를 써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체크업. 체크업은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 I feel a little 답이 hungry. 왜? 감각동사 다음에 배고프게 느낀다. 해석이 배고프게 부사처럼 될지라도 감각동사 다음이니까 형용사다. 천둥이 smelled, sounded. 냄새가 나는 게 아니겠지?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들렸다. 자, 3번 답이 뭘까? 가수가 불렀다. 노래를. 어떻게? 아름답게. 해석으로는 못 찾는다 그랬지? 이것도 배고프게 느껴진다. 시끄럽게 들린다. 해석은 똑같아. 아름답게. 그럼 답이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앞에 동사를 봐. 우리가 방금 배운 감각동사 아니지? 그러면 일형식이다, 부사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선생님이 아까 일형식은 뭐라 그랬어? 주어랑 동사만으로도 말이 된다 그랬지? beautiful, beautifully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 가수는 콘서트에서 노래를 불렀어. 말이 되지? 아름답게가 없어도 문장이 완전해. 그럴 때는 여기는 보어 자리가 아닌 일형식, 주어랑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쓸 거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형용사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각동사 확인하고 형용사 쓰는 거 연습하는 거야, 지금. 애플파이가 맛이 어때? 달콤해.
루머가 퍼져나갔어. 어떻게 퍼져나갔어? 빠르게. 답이 뭘까? quickly. 그치? 루머가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말 되지? 얘 없어도 말 돼. 그럴 때는 보호자리가 아니야. 동사 수식하는 부사다. The old house, scary. 무섭게 냄새가 난다가 아니라 무서워 보인다겠지? 이렇게 답이 되고 다시 정리를 하면 아까 3번이랑 5번은 답이 부사였어. 얘네는 2형식이 아니라 1형식이었지? 왜 그래?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전할 때는 보어가 아닌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를 써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옆에다 써줄게요. 주어랑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전할 때. 하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콘서트에서. 말 되지. 루머가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말이 되지. 그럴 때는 보어가 필요 없어. 그럴 때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답이다. 그 다음 책업 2를 보면 소방관들이 불 앞에서 용감해 보였다. 자, 동사 쓸 때 항상 조심할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는 1등급 아이들도 실수하는 거야. 동사가 보였다. 뭐뭐 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시제를 뭘 써야 된다? 과거. 그치?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looked 써야겠지? looked brave. 써볼게, 직접. 책에다가 용감하게 보였다.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쓴 거. 자, 라디오에서 음악 소리가 아름답게 들렸다. 얘도 과거지. 들렸다 하니까 어떻게 쓰면 돼? sounded. sounded. 그 다음에 아름답게. 부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형용사다.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반드시 기억. 느꼈다. 행복하다고 느꼈다. 느꼈다. 과거니까 felt. happy. 신맛이 났다. 신맛이 났다. 과거니까 얘도 tasted. sour. 그래서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쓰는 거. 이게 이 형식이었어. 그러면 우리 다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 형식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봐. 선생님이 테스트지를 보여줄 거야. 그럼 빈칸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 자, 방금 우리가 이 형식을 배웠지? 그러면 이 형식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 주어, 동사,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보어 들어가야 되지, 그치? 얘들아, 마이크 켜볼까?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마이크 켜고 대답해 보도록 할게. 주어, 동사 다음에 이 형식은 뭐가 나와? 동사 부어. 보어, 그치? 이런 이 형식 중에 가장 유명한 동사가 누구? 감각동사다. 감각동사 5개 뭐 있었지? 테이스트, look, look, 사운드, 스킬, sound, smell, taste, taste, feel. 이런 감각동사 다음에는 뭐 써야 돼? like, like 쓸 거면 여기 그치? 명사 있을 때 like 쓰는 거지? 네, 그 다음 like 없을 땐 뭐 써야 돼? 감각동사 다음에 뭐 써야 된다?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 형용사. 형용사,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다시 봐볼까? 우리 여기 봐봐. 감각동사 다음에 뭐 써야 돼? 형용사 써야 돼. 형용사 써야지. 뭐 쓰면 안 돼? 부사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감각동사 다음엔 형용사 써야 돼. 뭐는 쓸 수 없어? 부사, 부사는 쓰면 안 돼. 오케이? 감각동사 다음엔 형용사, 부사는 쓰면 안 돼. 감각동사 다음에 like 명사. 요 부분이 니네가 지금 딱 배웠으면 니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 오케이? 지금 왜요? 지금 감각동사는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요건 대답 잘했거든? 요거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써야지 부사 쓰면 안 된다. 감각동사 다음에 like 명사 써야 된다. 여기까지 됐니? 이 형식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사형식으로 넘어가자.
자, 사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두 개야. 근데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랑 뭐뭐에게라고 해석되는 간접 목적어, 뭐뭐를이라고 해석되는 직접 목적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보냈어. 그에게 문자 메시지를 뭐뭐에게 뭐뭐를 요 순서로 써야 돼. 뭐뭐에게 먼저 써주고 뭐뭐를. 나는 그에게 반지를 줬어. 나는 엄마에게 꽃을 드렸어. 나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줬어. 이렇게 할 때 뭐뭐에게 쓰고 뭐뭐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니네가 문장을 쓸 때. 그런데 선생님, 나는 뭐뭐를 먼저 쓰고 싶어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뭐뭐를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는 대신에 얘가 뒤로 가면서 전치사를 써줘야 돼. to나 for이나 여기 나오는 of 이 세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주어 동사 다음에 간목, 직목 이렇게 오는 걸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해. 사형식이라고 하는데 나는 직목을 먼저 쓰고 싶어요 하면 직목과 간목의 순서를 바꾼 다음에 그 사이에 뭘 써줘야 돼? to, for, of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 세 개 중에 뭘 쓸지는 다시 얘기할게.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뭐뭐에게 뭐뭐를 이 순서로 썼을 땐 전치사를 쓰면 안 돼. 오케이? 뭐뭐에게 뭐뭐를 했는데 여기에 뭐뭐에게라고 to를 쓴다거나 하면 틀린다. 뭐뭐에게 뭐뭐를 요 순서대로 쓸 때는 여기 전치사 없지? 전치사 없이 이렇게 쓴다. 다만 순서를 이렇게 바꿨을 때 텍스트 메시지가 앞으로 오고 힘이 뒤로 갔지. 그럴 때는 요 사이에 뭘 써야 돼? 전치사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근데 전치사를 뭘 쓸지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동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들은 to를 써.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외울 수 없잖아. 그치? 기브만 외워. 기브만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기브만 외워. 그 다음 for는 다 외워야 돼. 그래야 내가 to를 안 외워도 되거든. 그래서 요걸 순서가 이렇지만 MBC라고 외우고 MBC get find, MBC get find. 그 다음에 ask는 of를 써. 그래서 to, for, of 중에 뭘 쓸지는 우리가 동사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of는 ask, for는 MBC get find. 그럼 봐볼까 다시? 아까 내가 여기 to를 썼던 이유는 동사가 sent였기 때문인 거야. 이 문장 볼까? 그들은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의 방학 사진을. 그랬을 때 우리에게 먼저 쓰고 그들의 방학 사진을 뒤에 썼으니까 전치사 없이 간목, 직목 순서로 쓴 거야. 근데 만약에 순서를 바꿔. Their vacation photos가 앞으로 오면 us가 뒤로 갈 때 뭘 써줬어? 전치사 to를 써줘야 되는 거야. 왜? 동사가 show라서. 근데 이번에는 그녀의 아들에게 새 자전거를 사준 거야. 나는 새 자전거를 앞에 쓰고 싶어. 그녀의 아들을 뒤로 보냈지. 그랬을 때 얘는 to를 안 쓰고 for를 썼네? 이유가 뭐야? 동사가 by여서, boat라서. 여기 buy, make, cook, get, find는 for를 썼지? 그래서 얘는 for를 쓰는 거야. 자, 니네가 to, for, of는 되게 잘 찾더라고. 이거를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 근데 왜 틀리냐면 여기서 간목, 직목을 잘 찾아내야 돼. 우리에게 그들의 휴가 사진을 하니까 밑줄이 어떻게 돼 있니? us만 쳐져 있고 their vacation photos라 하나의 밑줄로 쳐놨지? 그러면 간목, 직목 순서를 바꿀 때 their vacation photos를 다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니네는 their만 보내든지 vacation만 보내든지 니네 보내고 싶은 것만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귀찮지만 밑줄이 정말 정말 중요해. 밑줄을 하는 아이랑 안 하는 아이가 점수가 5점에서 10점 차이가 나. 이거는 분명해.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잘하는 애도 밑줄 안 치는 애들은 실수해서 틀리고 못하는 애도 밑줄을 치면은 실수가 줄어들으니까 점수가 실력보다 잘 나와. 그래서 니네가 너무 또 우리 남자친구들은 특히 좀 귀찮아 하더라고. 그렇지만 반드시 이거 하나는 꼭 지켜줘. 밑줄을 꼭 친다. 우리에게 그들의 방학 사진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밑줄을 쳐야 니네가 까먹지 않고 얘네 세 단어를 다 앞으로 보낼 수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녀의 아들에게 새 자전거를 했잖아. 근데 헐만 뒤로 보내 니네가. 그러면 틀리는 거거든. 바이시클만 앞으로 보내. 그래도 틀려. 그래서 그녀의 아들에게 했으니까 her son 통째로 줄 치고 a new bicycle 통째로 줄 쳐야 까먹지 않고 a new bicycle 다 앞으로 보내고 her son을 다 뒤로 보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한다. 전치사 to, for, of 기억하고
간목, 직목을 정확하게 줄쳐서 순서를 바꾼다는 거. 에스크 한번 볼까? 그들은 나에게 친절을 요청했어. a favor, 호의, 친절이란 뜻인데 a favor 앞으로 오고 미가 뒤로 가는 대신에 ove를 썼지 동사가 ask라서. 자, 그럼 체크업 볼게요. 자, 영작 어렵지 않아. 우리가 지금 문장 배우는 이유가 뭐야? 영작하려고,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지금 우리가 배울 때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가장 중요한 거, 모든 문장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야? 주어랑 동사지. 그럼 내가 영작할 때 뭐부터 써라는 거야? 주어랑 동사부터 항상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선생님은 아까 주어는 뭐라 그랬어? 은는이가라 그랬잖아. 그러면 한글에서 은는이가를 찾는 거야. 우리의 선생님은. 이번에는 엄마와 나는. 그치? 여기서는 주어가 생략이 돼 있어.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지. 그래서 1번이랑 2번을 보면 우리 선생님은 엄마와 나는 하고 주어를 다 써줬어. 그럼 이제 우리 뭐 써야 돼? 동사 써야 돼. 영어랑 한글이 순서가 다르잖아. 그치? 지난주에 우리 고양이가 이거 쓰면 안 돼. 뭘 써줘야 돼? 동사. 내주셨다. 만들어 주었다. 이걸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1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 Our teacher 내주셨다가 영어로 뭐야? gave. 그치?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했지. 뭐뭐에게 뭐뭐를 하니까 순서를. 우리에게, 그렇지. 간목인 us 먼저 쓰고 직목인 많은 숙제를. lot of homework. 그렇지. A lot of homework. 그 다음에 last week 뒤에 남아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동사, 간목, 직목 순서로 쓴다. 마찬가지. 엄마가 내가 만들어주셨다. 뭐 쓰면 돼? 불러보자. 메이드, made. 그 다음 누구에게? our cat. Our cat. 우리 고양이에게 뭐를? 겨울옷을 winter coat. winter clothes.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뭐에게 뭐뭐를 순서대로 써라. 그 다음 제게 당신의 상황과 나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했는데 여기 주어가 안 써져 있어요. 누가 말해? 상대방한테 요청하니까 주어 you를 써놓은 거야. 그치? 그러면 could you 하고 주어를 썼으니까 이제 동사 써야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니까 tell. 그 다음 누구에게? 저에게 me 뭘? 너의 이름과 나이를 직목이 기내 your name and age 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전치사 알맞게 쓰래. 그럼 우리 앞에서 뭘 찾으면 되는 거야? 동사. 그렇지. 동사 1번에는 should네. 그럼 뭘 쓸까? to. 그렇지. 잘한다. 2번은 동사가 뭐야? to. send니까 to. 그 다음에 3번은 동사 뭐 쓸까? for. for. 너무 잘했어. 쉽지? 잘했어. 동사 boat니까 for 쓰면 된다. 자, 그러면 유닛 엑서사이즈는 이제 니네가 수업 끝나고 나서 푸는데 선생님이 웬만하면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안 까먹고 까먹기 전에 니네가 하면 더 이게 장기 기억으로 점점 갈 수 있거든. 공부 시간을 지금 바로 하면 1시간 만에 끝나는데 만약에 저녁에 하거나 내일 하거나 하잖아? 그럼 그게 1시간 반 걸리고 2시간 걸리고 공부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배우고 나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금방 풀리고 정답률도 좋아. 그럼 오답도 조금만 고쳐도 되니까 빨리 끝나겠지. 근데 내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까먹은 채로 저녁이나 내일 풀잖아? 그러면 오래 걸려. 뭐였지? 이거 뭐였지? 기억이 안 나. 뭐 어떡하라는 거지? 생각하다가 시간이 막 가잖아. 그러면 공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오답도 많아져. 고쳐야 되니까 또 하기 싫지. 그게 이제 공부가 잘 안 되는 유형의 아이들인 거지.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니네한테 알려주고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해서 많은 아이들이 성적이 정말 급상승을 했단 말이야. 그 방법들을 니네한테 다 알려줄 테니까 니네가 이번 2주 동안 내가 정말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면 실력이 확 올라가는 게 니네도 느껴질 거야. 그래서 잘하게 되면 그렇게 싫었던 공부가 할만한데? 이거 괜찮은데? 나 좀 잘하는데?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 그러면 또 할만해져.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수업 끝나고 풀도록 하고 자,
이번엔 대망의 5형식. 1형식에서 5형식까지 중에 마지막인데 이 5형식을 니네가 조금 힘들어해. 이제 천천히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자, 5형식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얘도 보어가 나오지. 근데 아까 전에 2형식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2형식은 S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보어가 아까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이 보어는 무슨 보어냐면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였어. 그치? He looks handsome. 그는 잘생겨 보인다. 근데 누가 잘생겨? 누가 핸섬이야? 그가 잘생겨 보이지. 주어를 설명해주는 거였어. 근데 여기 있는 보어는 무슨 보어냐면 목적격 보어인 거야. 여기 있지.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말로 목적격 보어다. 얘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줬다면 여기 있는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 보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OC라고 표현해. 그냥 C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격 보어랑 구분하려고 OC라고 표현을 한다. 여기다가 OC라고 써줄게요. 목적격 보어다. 그 목적격 보어가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만 잘 이해하면 오늘 수업 너무너무 잘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목적격 보어는 뭐냐? 다시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이 목적어가 누군지, 목적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목적어가 뭘 하는지 다양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원형 부정사, 동사의 원형 형태, 그다음에 투부정사, 동사에 투 붙인 거,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보통 ed 이런 것들이 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어. 그런데 아까 이 형식에도 얘기했지만 보호 자리에 절대 뭐는 올 수 없어? 보호 자리에는 그렇지. 절대로 부사는 올 수 없다. 그거는 주격 보어도 목적격 보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부사가 빠져 있지. 그치? 부사는 오면 안 돼. 자, 요걸 지금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계속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긴 하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랑 형용사 오는 경우가 요 페이지에 나와 있어. 첫 번째 명사 오는 경우.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야. 그래서 언제 명사가 오냐? 보통 동사가 make나 call, name 이런 동사들이 왔을 때 목적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쓸 수 있다. 이때 목적어랑 목적 보어는 이꼴의 관계가 성립한다. 무슨 얘기인지 보자. A lot of hit songs. 많은 히트 노래들이 made, 만들었다. 그 가수를 슈퍼스타로. 누가? 그 가수가 슈퍼스타야. 노래가 슈퍼스타 아니지? 그 가수가 슈퍼스타지. 이렇게 목적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 가수가 누군데? 그 가수가 슈퍼스타. 그 가수가 누군지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꼴 관계고. 근데 차이점을 보면 아까 사형식에서 간목이랑 직목은 어떤 관계냐 보면 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 그가 문자 메시지야? 아니지. 그래서 그럼요. 얘네들은 이꼴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사형식과 오형식을 니네가 구분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네는 I와 DO는 이꼴이 아니다. 근데 목적어와 목적 보어는 이꼴 관계야. 이꼴 관계. 그래서 그가 문자 메시지가 아니지. 우리가 사진이 아니잖아. 아들이 자전거가 아니지. 간목 직목은 이꼴 관계가 아닌데 오형식을 내려와 보면 그 가수가 슈퍼스타야. 그럴 때는 이거는 목적어 목적 보어구나. 밑에 것도 볼까? 내 뒤에 있는 아이들이 called 불렀어. 자, 여기서 목적어는 누굴까? 누가 목적어야? 더 올드 랜디 티처, 그렇지. The old lady가 목적어. 목적 보어는 티처, teacher.
그 나이 든 여자분이 선생님인 거지. 목적어랑 목적보호의 관계가 명사다. 아, 이꼴 관계다. 특히 명사로 왔을 때. 과학 분야의 모든 사람들은 calls, 부릅니다. 누구를? 그 어린 소녀를 뭐라고? 천재라고. 그래서 얘가 목적어, 뒤에 게 목적보. 그 어린 소녀가 천재인 거지?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는 이꼴 관계. 우리 부모님은 named. name이 이름이잖아. 근데 동사로 쓰이면 이름 짓다. 나를 뭐라고 이름 지었어? 로즈라고 이름 지었다. 내가 목적어, 로즈는 목적보어. 왜냐면 그들이 장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목적보호 자리에 명사가 오는 경우. teacher, genius, rose 이렇게 명사가 올 수 있다. 두 번째, 목적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 자, 동사 make, keep, find. 그리고 하나 더 써주면 leave까지. leave가 뜻이 뭐지? 살, 살자 말고 leave, L-E-A-V는 떠나다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 한 상태로 남아있다. 남겨두다. 이렇게 쓸까? 뒤에 목적어가 오니까. 그래서 make, keep, find, leave 다음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오냐면 형용사가 온다. 그래서 보면 the hard training, 힘든 훈련이 made, 만들었다. 그를 어떻게? 강하게. 우리는 유지했다. 케이크를 어떻게? 신선하게. 그녀는 발견했다. 또는 알아차렸다. 뭘? 그 소년이 친절하다는 걸. 자, 그가 강하지? 케이크가 신선하지? 그 남자가 친절한 거지. 목적어랑 목적보의 관계가 뭐다? 이꼴 관계. 얘가 강하고 케이크가 신선하고 소년이 친절하고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는 이꼴 관계다. 꼭 기억. 근데 이 형식 문형과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부사를 쓰지 않아야 된다. 방금 우리가 해석했지만 어떻게 해석이 됐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케이크를 신선하게 보관했다. 해석이 뭐뭐 하게라고 된단 말이야. 그렇지만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를 쓰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거야. 자, 1번 문장. The music, 음악이 나를 정말로 어떻게 만들었어? 졸리게 만들었다. 그럼 여기 뭘 써야 돼? 품사를? 졸린 하는 형용사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슬립은 자다지 졸린이 영어로 뭘까? 졸린? 슬리피, 그렇지. 슬리피 하고서 형용사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형용사 단어를 알고 있어야 쓸 수 있겠지. 너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건강한이 영어로 뭐지? 헬스, healthy. 그렇지. 그래서 형용사를 써야 된다. 자, 그 다음, 우리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랑 형용사가 오는 경우를 했는데, 이번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 목적어가 행하는 행동들이 오는 거야. 목적 보호가 뭘 하는지, 목적어가 뭘 하는지, 목적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올 때 동사의 여러 형태들을 쓸 수 있는데 그 형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볼게. 자, 첫 번째 예문에 I want to buy it. 나는 그걸 사길 원해. 누가 사? 누가 사니? 내가 사길 원하는 거지? 그치? 문장에 주어가 사기를 원해. 그랬을 때는 그냥 to buy 목적으로 쓰면 돼. 근데 나는 원해. 뭘? 너가 그것을 사기를 원해. 목적어가 사기를 원해. 그럴 때는 목적 보호 자리에 쓰는 거고, 이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라. 목적어 뒤에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할 때 투부정사를 쓰라는 거야. 근데 보면 예문에서 우리 부모님이 원하셔. 뭘 원하셔? 내가 책을 읽기를. 그가 에스크 여기 옆에다 쓰자. 요청하다라고 써. 에스크가 오형식에서는 질문하다가 아니라 요청하다. 쓰세요. 그는 요청하다, 부탁하다. 그는 요청했어. 뭘? 그녀한테 그에게 전화하라고. 그녀가 말했어. 그들한테 제 시간에 오라고. 나는 기대하지 않았어. 뭘? 그가 도착하는 걸.
선생님은 조언했어. 뭘? 나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언니가 허락해줬어. 뭘? 내가 그녀의 노트북을 사용하는 걸. 자, 목적어가 하는 것들이 다 왔지. 그녀가 전화하고, 그들이 제 시간에 오고, 그가 도착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사용하고. 이 목적어가 행동하는 행동들을 다 뭘로 썼다? 투부정사로 썼다.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것도 우리가 외우지 않을 거야. 좋지, 안 외워도 돼서. 암기 필수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은 외우기 시키지 않아.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이제 외우면 얘네들을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 그걸 먼저 하고 여기 다시 볼게. 자, 여기는 너무너무 중요해. 별표를 2개를 치자. 이거는 고등 가서까지 어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는데, 자, 지금 우리 몇 형식 하고 있어? 5형식 하고 있어. 잊지 마. 우리 5형식 하고 있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지. 그중에 목적보어 자리에 어떤 것들을 어떤 형태로 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자, 그럴 때 동사가 make, have, let 요 세 단어가 오면은 셋 중 하나가 오면 이때는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야 돼. 자, 이때 make, let, have의 뜻은 뭐냐면 뭐뭐를 하도록 하다 또는 시키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뭐를 하게 하다 라는 걸 사역이라 그래. 그래서 이 동사들을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한다. 다시 정리하면 오형식에서 make, let, have가 왔어. 그럴 때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라. 이럴 때 make, have, let의 뜻은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라는 사역동사다. 그럼 첫 번째 예문을 볼까? 엄마가 시켰어. 나한테 뭐 하라고? take out. 쓰레기 갖다 버리라고. 선생님이 허락해줬어. 시켰다도 되지만 let은 허락하다 의미가 강해서 학생들이 줄 서라고. I had. 나는 시켰어. 내 강아지한테 앉으라고. 자, made, let, had. 사역동사가 왔지? 그러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 다 뭘 썼어? take, stand, sit. 원형을 썼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사역동사가 오면은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라.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표현을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오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가 오는데 이 목적어랑 목적 보어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야. 요 목적어랑 목적 보어를 어떻게 해석해?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라. 봐볼까 다시? 엄마가 시켰어. 내가 쓰레기 버리라고. 선생님이 시켰어. 뭘? 학생들이 줄을 서라고. 내가 시켰어. 뭘? 내 강아지가 앉으라고. 선생님이 아까 주어는 은는이가라고 했잖아. 목적어인데 목적어는 원래 을르리지. 그런데 오형식에서는 목적어, 목적보어가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는 걸 기억해. 그 다음 help. help는 조금 다른데 얘는 준사역 동사라 그래서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과 투부정사 둘 다 올 수 있다. Can you help me? 나 좀 도와줄래? 근데 내가 뭐 하는 거? 이 박스들 나르는 거 좀 도와줄래? 할 때 carry 써도 되고 to carry 써도 된다. 동사가 help라서. 오케이? 그럼 정리하면 make, have, let은 원형 쓰고 help는 원형이랑 투부정사 쓰고. 오케이? 그래서 보면 체크업에 목적어를 찾아 동그라미하고 목적 보어에 밑줄을 그어라 했어. 우리 목적어 먼저 다 찾아볼까? 쉽게. 자, 목적어 찾아보자. 목적어 어디 있어? 1번에 헐, her. 2번은 passenger, passengers, the passengers. 3번은 My friend, my friend. 4번은 his son, his son. 5번은 his mom. his mom. 자, 이 목적어가 뭘 하는지가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야. 그녀가 뭐 해? leave. 떠나는 거지?
그 다음, 패신저가 뭐해? Wear seatbelts. 그 다음에 친구가 뭐해? Hold my hat. 내 모자를 잡아줘. 그 다음에 아들이 뭐해? Study English and Math. 엄마가 뭐해? 설거지 하셔. 그래서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들이 목적 보어로 오는데 여기 보면 동사가 다 뭐야? let, had, made, had 이런 동사들 무슨 동사라고 한다? 사역동사. 이 사역동사가 왔기 때문에 다 원형을 쓴 거야. help는 지금 원형 썼지만 이 do를 뭐로 써도 돼? to do로 써도 되는 거지. help는 do 써도 되고 to도 써도 된다. 그래서 지금 오형식에서 엄청 중요한 거 배웠다. 오형식에서 make, have, let이 나오면 얘네는 뭐뭐 하도록 하다, 시키다 라고 해석하고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을 써라. help는 원형이랑 투부정사 둘 다 쓸 수 있다. 그럼 우리 영작 한번 해보자. 자, 주어. 그는 썼지. 그러면 주어 다음에 뭐 써야 된다? 동사. 조심할게. 사과하게 했다는데 사과를 쓰면 안 돼. 뭐뭐 하게 한 거야. 그는 뭐뭐 하게 했다. 그가 사과하는 게 아니야. 그녀가 자신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게 했다. 그가 사과한 게 아니라 그는 시킨 거야. 그러면 뭘 써야 돼? he 불러볼까? he made, made. 그치? 시켰다. 뭐뭐 하게 했다니까 또 과거로 써야겠지? he made. 그 다음 누구한테? 그치? Her her. 조심해. 여기 봐봐. 해석 봐봐. 그녀를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 그녀가 사과하게 했지? 그러니까 made 다음에 목적어가 오지만 해석이 주어처럼 된다. 그녀가 뭐 하도록 했어? 사과하게 했지? her apologize. 질문. 왜 apologize 원형으로 써? 뭐 때문에? made made 사역동사 때문에. 자, 우리 엄마는 해주셨다. 마찬가지 사역동사 뭐 쓰면 돼? let, let. let 그 다음에 목적어 뭐 써? me, me. me 내가 뭐 하게 해? learn, run learn 태권도. 그치? 니네들 써봐. 3번. The lifeguard. 인명구조원이 또 뭐뭐 하게 했다. 동사 뭐 had 쓸 때? had. 동사 썼으면 그 다음에 목적어 뭐? 수영하는 사람들이 a 하니까 swimmer the swimmers. 그 다음에 wall wear wear life jacket 하면 되겠지. 그래서 had 때문에 wear 원형 쓴 거다. 4번. 할머니는 하신다. 뭐뭐 하도록 make 하신다. 마찬가지 grandma. 여기는 봐봐. 뭐뭐 하신다 하니까 현재인 거야. 아까는 뭐뭐 하게 했다. 배우도록 해주셨다. 사과하게 했다. 뭐뭐 하게 했다. 쌍시옷이 이렇게 들어가면 다 과거로 쓴다. 근데 뭐뭐 하신다 하니까 현재로 makes. 그 다음에 내가 me. 내가 뭐 하는데? eat lots lot of of vegetables 쓰면 vegetables 되겠지? My sister 해주었다 하니까 또 과거네. let. 그다음 누가? me me. 내가 뭐 하도록?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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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 bike.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사역동사 먼저 쓰고 목적어를 쓰는데 조심할 게 2번도 다시 봐봐. 해석이 어떻게 돼 있니? 내가라고 돼 있지? 근데 I 쓰면 안 되지? 목적어 자리니까 뭐 쓰는 거야? me 하고서 목적격 me 써야 되는 거야. 그거 조심하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역동사 외에 또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나오는데 얘도 별표 2개. 지금 오늘 배우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면은 사역동사랑 지각동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그래서 지각동사는 어떤 걸 지각동사라 그러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지각동사라 그래. 아까 전에 감각동사랑 좀 비슷하지? 근데 감각동사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었어. 보이다. 내가 보려고 안 해도 그냥 어떻게 보인다. 내가 들으려고 안 해도 들린다. 이건데 지각은 내 의지가 좀 포함되는 거야. 내가 보는 거야. 내가 듣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해석이 이번에는 보다, 듣다, 냄새 맡다, 느끼다. 그래서 smell하고 feel은 중복되지. 감각동사랑 지각동사. 근데 감각동사 할 때는 어떤 냄새가 난다.
근데 이거는 능동적으로 내가 냄새를 맡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지각동사가 왔을 때는 목적격 보호자를 뭘 써라? 얘도 사역동사처럼 동사 원형을 써라. 볼까? 나는 봤어. 뭘? 내 친구가 손 흔드는 걸. 폴은 봤어. 뭘? 그의 아이가 sleep, 자는 걸. 그녀는 들었어. 뭘? 그녀의 오빠가 웃는 걸. 난 느꼈어. 뭘? 누군가가 만지는 걸. 이렇게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을 쓴 이유는 다 뭐 때문에? 앞에 있는 지각동사 때문에. 그런데 지각동사는 원형 말고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있어. 진행 중이라는 걸 내가 강조하고 싶을 때는 현재분사, ing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유미가 봤어. 뭘? 친구가 기다리는 걸. 그는 들었어. 뭘? 우리가 말하는 걸. 나는 냄새 맡았어. 뭘? 무언가가 타고 있는 걸. 자, 그러면 선생님, 지각동사가 왔을 때 원형 쓸지 ing 쓸지는 어떻게 정해요? 얘가 진행을 강조하는지 강조하지 않는지는 이 글을 쓴 사람만이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서 문법 문제에서 우리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야. so가 나왔지? 그러면 답은 study. here이 나왔지? 그러면 crying. cry도 물론 돼. studying도 물론 되고 heard가 나왔으니까 답은 scream. 그 다음에 felt가 나왔으니까 답은 sit. saw가 나왔으니까 답은 flying.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자를 뭘 쓸지는 앞에 동사를 확인하고 쓴다. 해석해볼까? 자, 쌤이 들었어. 뭘? 걔가 시끄럽게 밖에서 짖는 것을 들었다. 제이슨이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보았다. 뭘? 그녀가 혼자 먹고 있는 걸. 목적어, 목적보어를 어떻게 해석해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라. 그게 핵심이야. 목적어, 목적보어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라. 자, 숙제가 끝난 뒤에 나는 watched, 지켜보았어. 뭘? 오빠가 요리하는 걸. 그는 느꼈다. 뭘? 그 빌딩이 지진 때문에 흔들리는 걸. 그래서 오형식 해석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해석도 챙기자. 우리 다 해석하고 영작하려고 지금 배우는 거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나올 때 해석이 어떻게? 자, 누가 뭐뭐 했다. 주어 동사를 먼저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목적, 목적 보어도 어떻게 해라?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걸 이제 한 번에 하면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했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어를 해석을 주어 동사처럼 해라. 얘가 뭐뭐 하는 걸. 하지만 우리는 목적격 써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다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투부정사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거 보면 자 동사들이 방금 내가 암기해야 된다고 했던 지각도 사역동사도 아니야. 그러면 다 투부정사 쓴다. 너무 많아 투부정사 쓰는 애들이. 물론 이걸 외워두면은 좀 더 투부정사 보이는 게 빨리 보여. 그래서 나는 암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면 외워두면 더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암기를 하면 내가 외우지 않은 사역동사랑 지각동사가 아닌 동사들은 다 투부정사를 쓴다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만 추가로 볼게. get이야. get은 해석한 거 봐봐. 시키다. 시키다 아까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 그치? 사역동사랑 해석이 똑같은 거야. 그런데 get은 투부정사를 써. 그래서 얘는 따로 외워준다. get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옆에다 필기해 놓을게요. 여기다가 get 플러스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얘는 시키다 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볼까? 체크워. 그녀가 도와주길 원한다.
자, 주어는 지금 다 생략이 돼 있고 누가 원하는지 몰라. 주어 다음에 want 동사가 썼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써야 돼? 그녀가 도와주길. 그지? 목적어, 목적보여 써야 되니까 어떻게 쓰면 될까? 불러볼까? 원, her. 그지? she가 아니라 her. 그다음 넷, to help. 그지? 투부정사로 써야 되는 거야. 그렇지. 두 번째는 허락한다. 누가 뭐 하는 걸? 너가 가는 걸. 그러면 어떻게? You to go. 세 번째, 부탁한다. 뭘? 그에게 오라고. him to come. 그다음 기대한다. 누가 뭐 하는 걸? 우리가 we라고 쓰면 안 되지? us to study. 자, 조언한다. 누가 그녀에게 운동하라고 to exercise. 자, 여기까지 다 썼나요? 그러면 1번 볼게요. 부모님은 나에게 저녁 8시 전까지 숙제를 끝내라고 말씀하셨다. 이걸 한 번에 영어로 쫙 쓸 수 있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능숙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씩 분석해서. 자, 부모님은, 그지? 주어잖아. 부모님은 썼지. 그럼 이제 뭘 써야 된다고, 우리? 동사. 말씀하셨다 하니까 뭘 쓰면 돼? told. 그지? 그 다음에 봐. 자, 우리 쪼개볼게. 나에게 이게 뭐야? 목적어인 거지. 뭐 하라고? 숙제 끝내라고 이게 뭐야? 목적 보은 거야. 그러니까 한글 문장을 보고 내가 이거를 오형식의 목적어, 목적보호로 써야겠다. 이걸 알아야 영작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 부모님은 말씀하셨다 하니까 told 과거요. 누구한테? 나에게 me 쓰고 숙제 끝내라고 to finish my homework 하면 되겠지? 마찬가지 2번도 주어. 우리는 썼으니까 이제 뭘 써야 돼? 동사 원한다. 가장 중요한 거. 너무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주어, 동사.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어려워지면은 주어가 길어지겠지, 그치? 그런 경우에도 잘 쓸 수 있게 주어, 동사를 항상 찾는 습관을 들입니다. 자, we want to go.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뭐야? 우리 개가 뭐 하기를? 배우기를. 우리 걔가 배우기를 원해. 그래서 쓰면 we 다음에 동사 want. 현재지? 근데 우리 걔가 our dog. 우리 걔가 뭐 하길? to learn new tricks.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영작도 할만하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인데 다시 테스트지로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우리가 사형식을 아까 바로 안 했구나. 자, 사형식 어떻게 생겼지? 기억나니? 정우도 마이크 켜서 한번 대답해볼까? 사형식은 어떻게 생겼어? 주어, 동사, 어? 나? 목적어, 목적어인데 무슨 목적어가 먼저 나오지? 그냥 민우야, 목적어. 기억나? 음, 간접 목적어. 간접 간, 목적어를 뭘 간접 목적어라고 했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 그의, 뭐뭐에게. 뭐뭐에게가 간접 목적어야. 그 다음 뭐 써야 돼? 뭐뭐를, 그치, 뭐뭐를 우리가 무슨 목적어로 하냐면 직접 목적어라 그래. 뭐뭐를. 지금 왜요? 사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에게, 뭐뭐를. 근데 얘를 나는 직접 목적어 먼저 쓰고 싶어 해서 바꾸는 게 바로 삼형식이야. 어떻게 바뀌지? 주어 동사는 항상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와?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진목, 와. 대신에 직접 목적어 앞으로 보낸 대신에 뭐 써야 된다 그랬지? to, for, 맞아. of, 그렇지. to, for, of 세 개 중에 하나를 써줘야 돼. 그 다음에 남아있는 뭐 쓰면 돼? 간목, 간접 목적어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두 개 순서를 바꾸고 요 사이에 to, for, of를 써주면 된다. 근데 to, for, of를 뭘 쓸지는 어떻게 결정돼? 앞에
동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to 쓰는 동사 엄청 많은데 하나만 외우라 그랬지. 뭐 있었니? 쓰는 동사 give, 그렇지. give. for 쓰는 동사 기억나? make 맞나? MBC. MBC. 그, make cook, buy, 맞아. make, cook, 음. buy 그리고 어, get, get, found, find. find, 맞아. find. of 쓰는 거 기억나, 민우야? want, 아니야. ask, 그렇지. ask. 자, 이것도 지금 외울게. of는 ask 하나니까 외우기 쉽지? for 쓰는 애들 확실하게 외워주면 돼. MBC. MBC 알아? 방송사? 그지? MBC. 사실 이것도 외우는 게 있는데 약간 욕 비슷해서 선생님이 여기서 방송이라 녹화가 돼서 말을 못하겠네. MBC get find 이렇게 외운다. make buy cook get find. 조심할게. 이게 둘 다 G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get을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 get도 for이야. give는 to. give 말고 많지. teach, show, tell. 근데 그런 애들 굳이 안 해도 우리가 2번, 3번 정확하게 외우면 나머지는 다 to 쓴다. 쌤 다시 물어볼 거야. 오늘 요 개념들 있지? 요 테스트지가 요게 다 니네 머릿속에 있으면 오늘 이제 공부가 끝난 거야. 이걸 머릿속에 완전하게 넣고 나서 문제를 풀면 문제 금방 풀 수 있어. 근데 지금도 우리 수업했지만 바로 선생님 물어봐도 당연히 기억 안 나잖아. 당연한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이걸 다시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바로 문제 풀면 절대 안 돼. 자, 사형식 지금 암기하세요. 주어 동사, 간목, 직목. 근데 순서 바뀌면 to, for, over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고 그건 동사에 따라 다르다. to를 쓰는 동사는 give, for은 MBC, get, find. of 쓰는 ask. 됐어? 네, 외워졌어? 오형식 넘어갈까? 자, 오형식. 오형식은 어떻게 구성됐지? 주어, 주어, 동사, 동사, 목적어, 목적어, 목적격보, 목적보어. 그렇지. 그리고 목적보어가 뭐야? 목적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설명, 준다. 이게 개념이 보어라는 게 잘 와닿지 않아서 꼭 외우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야. 꾸며주는 거 아니야. 꾸며주는 수식이랑은 조금 달라.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다. 그건 형용사에서 다시 나중에 설명할게. 그래서 주어는 은는이가, 동사는 뭐뭐다. 목적어는 원래 을를. 그다음 목적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 근데 선생님이 아까 목적어랑 목적보어는 해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지? 주어, 동사. 그렇지. 주어와 동사처럼 해석해라. 그래서 이 목적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엄청 많았어. 근데 그 목적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명사랑 형용사가 있었다. 근데 보호 자리에 뭐는 쓸 수 없다 그랬지? 민우 기억나? 목적 보호 자리에 쓰면 안 되는 거. 아까 이 형식에서도 보호 자리에 쓰면 안 되는 거. 부사, 그렇지. 부사 쓰면 안 된다. 해석이 뭐뭐 하게라고 돼서 꼭 부사 쓸 것 같지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 형용사는 올 수 있지만 부사는 쓰면 안 돼. 그다음 또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올 수 있겠어. 원형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다 올 수 있는데 어떤 형태를 쓸지는 마찬가지 동사에 의해 결정이 된댔어. 그래서 영어에서 동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사역동사가 있었어. 사역동사 세 개 뭐지? 사역동사, make, make, let, 음, 하나 더, have, have. have. 왜 사역동사라 그래? 해석이 어떻게 되지, 얘는? 뭐뭐를 만들다, 뭐뭐 하게 뭐뭐 하게 하다, 만들다, 뭐뭐 하게 시키다, 그지? 뭐뭐 하도록 하다 해서 시키는 거야. 그랬을 때 목적어 다음에 뭘 써야 돼? 목적격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요 형태들 중에 동사원형, 그렇지. 원형을 써야 돼.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근데 헬프는 무엇도 된다 그랬지? 원형도 되지만
원형도 되고 전부 그 투부정사도 되고 투부정사도 되고. 근데 우리 get은 사역의 의미지만 뭐 쓴다 그랬지? 투부정사. 투부정사. 맞아. 우선 요거 세 개 외울게요. 자, 사역동사가 왔을 때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리고 사역동사는 get은 특이하게 쟤네 세 명과는 달리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리고 help는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얘 좀 여유가 있어서 다 도와줄 수 있거든. 원형, 투부정사 둘 다 쓸 수 있다. 사역동사 make, have, let 원형, get은 투부정사, help는 원형, 투부정사. 됐어? 그 다음 지각동사. 지각동사가 뭐였지? make, have, let. make, have, let 방금 뭐였어? 사역동사. 사역동사였지. 지각은 뭐지? 지각. see, 보고, 그렇지. 보고, 듣고. hear, smell. see, hear, listen to, smell, feel.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지각이야. 그랬을 때 뭘 썼지? 동사 원형. 원형이랑 또 ing. 맞아. ing 쓸 수 있어. 진행을 강조할 때 ing를 쓸 수 있어서 지각 동사가 올 때는 원형이랑 ing를 쓸 수 있다. 그 다음 우리가 외운 1번, 2번, 1번부터 4번까지는 선생님이 꼭 암기하라 그랬지? 그 외에 나머지 일반 동사들은 뭘 쓸 수 있다 그랬지? 정사.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 투부정사.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원트긴 하지만 얘네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1번에서 4번까지를 확실하게 배우면 투부정사를 쓴다. 그리고 요거는 3권 책에서 나오지만 근데 목적어랑 목적보호의 관계가 만약에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면 목적보호 자리는 과거분사를 써. 과거분사. PP를 쓴다는 거. 아직까지 몰라도 괜찮아. 우선 우리는 1번에서 5번까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1번에서 5번까지 사역일 때는 원형, 계실 때는 투부정사, help는 원형이랑 투부정사, 시각일 때는 원형이랑 ing, 그 외 일반 동사들은 투부정사. 오케이? 그럼 오늘 우리 몇 형식? 2형식, 4형식, 5형식 다 배운 거야. 2형식, 감각동사, 형용사, like 명사. 4형식, 간목, 직목, 순서 바꾸고 to follow. 5형식,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어, 목적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목적보호 자리에 뭐 올지. 이런 것들 외우는 게 오늘 꼭 해야 할 일. 자, 지금 외울게요. 지금 외워서 쌤이 다시 빈칸으로 물어볼 거야. 니네가 가장 잘 안 되는 게 스스로 암기해야 될 부분은 암기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 선생님 오늘 좀 첫 시간이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할게. 공부 방법이 제대로 되면 니네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다 할 수 있어. 제대로만 하면.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친구도 못 만나고 게임도 못 하는데 성적도 제일 안 나와. 얼마나 억울해. 차라리 놀아서 성적이 안 나오면 놀기라도 했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안타까운 게 공부를 하는데 제대로 된 방법으로 안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치고 더 하기 싫어지고 성적은 안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걸 바꿀 방법을 선생님이 니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 공부도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어. 그러면 정말 선생님 말을 믿고 선생님 말하는 대로 공부를 방법을 바꿔봐봐.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분명히 니네가 시간적으로 더 여유로워지는데 성적과 실력은 올라갈 거야. 분명히 이거는. 꼭 그렇게 해봐. 그래서 지금 뭘 하냐면 이 부분, 암기해야 될 부분 암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 다시 빈칸을 보여줄 거야. 그럴 때 니네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보기 좋게 다시 써놓을게요. 자,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선생님이 테스트지가 니네가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이 형식을 요 네 줄을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요 화면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또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니네 입으로 얘기해봐, 스스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보지 않고 다른 방향을 보고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 형식 동사 감각 동사가 있었지.
5개. look, feel, smell, sound, taste. 이런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써야 돼. 부사 쓰면 안 되지. 근데 명사 쓸 거면 like 쓰고 명사 써야 돼. 이렇게 니네가 스스로 말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지금 이 형식을 그렇게 연습해봐. 됐어? 이 형식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사형식. 자, 사형식도 마찬가지. 사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간목, 직목이 와야 된다. 그런데 얘네 순서를 바꾸며 중간에 to, for, of를 써야 된다. to, for, of 뭘 쓸지는 동사 보고 결정한다. to 쓰는 동사 give 말고도 많지. 그 다음에 for, MBC. MBC, get, find. of는 ask.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5줄. 그치? 5줄을 니네가 보지 않고 얘기해봐. 딱, 사양식 오케이? 응. 네. 모형식 마지막. 자, 모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보어. 근데 이 목적보어를 잘 알아야 돼. 목적보어가 뭔지. 목적보어가 뭐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얘가 누군지, 얘가 어떤 애인지, 얘가 뭐 하는지.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게 목적보어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한다. 하지만 목적격 써야 돼. 그래서 이 목적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많은데 명사랑 형용사 또 여러 가지 동사 형태들. 근데 절대 부사는 오면 안 된다. LI는 오면 안 된다. 그리고 동사를 그러면 어떤 형태로 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목적어 다음에 wash 내가 씻다를 써야 돼. wash를 쓰는데 wash를 원형을 쓸지 투부정사를 쓸지 등등등은 앞에 동사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왜 사역동사라 그래? 해석이 하게 하다. 시키다라고 해석이 돼서 사역동사라고 한다. 이런 사역동사들은 원형을 써야 돼. 원형. 그 다음 get은 사역이지만 해석이 시키다라고 하지만 투부정사를 쓴다. 그 다음 help는 원형과 투부정사 둘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지각동사.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까 감각동사랑 구분해. 이 형식의 보어가 나오는 얘네들은 감각동사라 그래. 그래서 아까 look이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 그치? 보다 아니야. 보이다. 듣다가 아니라 어떻게? 들리다. 그치? 어떤 냄새가 나다. 맛이 나다. 등등. 그 다음, 지각일 때는 어떻게 해석해? 보다. 내가 보는 거야. 내가 듣는 거야. 내가 냄새 맡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지각 동사들이 왔을 때는 목적어가 나오고 원형이랑 ing를 써라. 원형과 ing.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완벽하게 딱 치면 선생님이 민우를 툭 치면 민우가 사역동사 make have ratio 원형이요. 이렇게 줄줄줄 나올 정도로.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투부정사 써라. 오늘은 5번까지. 자, 5번까지 암기할게요, 지금. 이제 10초 후에 다시 빈칸을 띄울게요. 자, 민우랑 정우랑 다 마이크 다시 켜고. 자, 이 형식은 둘 다 같이 대답하자. 이 형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주어, 주어, 동사, 동사, 그리고 보어. 그렇지. 보어가 뭐지? 보어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그렇지. 자, 감각동사 5개 얘기해보자. smell, look, smell, taste, feel, taste, 테이스트, feel, taste, 하나 더. hear, 아니, hear what, 아니야. 듣다 sound, 말고 들리다. listen, sound, 사운드, 그렇지? sound, feel, smell, sound, taste. 그치? 듣다 아니고 들리다. 그다음 그런 이런 감각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음악 동사 아, 뒤에는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나와야 돼. 뭐는 오면 안 돼? 부사, 부사는 오면 안 돼. 근데 부사, 나는 감각동사 다음에 명사를 쓸 거면 앞에 전치사 뭐 써줘야 돼? like, like. 그다음 사형식. 사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오지? 주어, 동사, 간목, 직목.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가 뭐야? 간접 목적어가 뭐뭐에게 그렇지.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 뭐뭐를. 근데 삼형식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순서를 바꾸지. 그리고 요 네, 사이에 뭐 써야 돼? 여기에 to, for, of, to, for, of를 써야 된다. 그 중에 to를 쓰는 거 동사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give, give. for를 쓰는 동사는 make, make, cook, cook, buy, buy, give, stop, find, find, give, get. get, 그지? get, get. 다시 조금 더 확실하게. 요거 make, MBC 왜요? make, buy, cook, get, find. 민우야, 5개 외워봐. MBC 개판, MBC get, find, make, buy, cook. MBC get, find. make, buy, cook, get, find, 오케이. 그 다음 오브 쓰는 동사 하나, 뭐지? ask, ask, 그렇지. 자, 오형식. 오형식은 어떻게 구성돼 있지? 주어, 주어, 동사, 저거, 그리고 그 목적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렇지. 목적 보호가 뭐야?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것. 그렇지.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거야. 얘가 누군지, 얘가 어떤지, 얘가 뭐 하는지 설명해 주는 게 목적 보어다. 그럼 목적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에 뭐가 있었지? 우선 명사랑 형용사가 올 명사, 수 있지만 명사. 뭐는 쓸 수 없다? 부사, 부사는 쓸 수 없다. 잘했어. 자, 이번에 내가 명사, 형용사 말고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은 거야. 춤추다, 댄스를 쓰고 싶은 거야. 근데 댄스를 원형을 쓸지, 투부정사를 쓸지, ing를 쓸지, 과거분사를 쓸지는 뭐에 의해 결정돼? 동사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 중에 사역동사 세 개 뭐 있었지? make, have, let. 그래, make, have, let. 그치? make, have, let을 왜 사역동사라 그래? 해석이 어떻게 돼서? 하게, 뭐뭐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그렇지. 그랬을 때 여기 목적 보호 자리에 뭘 써야 돼? 원형. 감사, 원형, 원형. 너무 잘했어. get은 뭐 써야 되지? She watch her. 아니, get. 또, 투부정사, 그렇지. get은 사역이지만 투부정사. 그 다음에 help는 뭐 써야 되지? help 두 개다. 원형이랑 투부정사. 그리고 지각동사에는 어떤 게 있어? See, watch, smell, feel 등등. 등등. look at, listen to 등등.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지각동사가 올 때는 뒤에 뭐 써야 돼? 원형 원형이랑 그리고 ing. ing.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외운 1, 2, 3, 4 빼고 나머지는 뭐 써야 된다? 투부정사. 그렇지. 투부정사 쓰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 요게 지금은 또 외웠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도 또 헷갈리거든. 너무 비슷하잖아. 그치? 그래서 반드시 요걸 잘 외우도록 한다. 선생님이 테스트지라 암기할 부분 다시 엄마들한테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이 책에서 나머지 선생님 수업 끝나자마자 딱 5분만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와서 여기 바로 뒤에 있는 최소한 유닛 엑서사이즈는 바로 풀어. 그래서 바로 채점하고 오답을 오답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선생님 오답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 We all expect you get a perfect score. 여기서 get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자, 우리 모두는 기대합니다. 뭘 기대해? 두 개. 그렇지. 너가 완벽한 점수를 받기를 하니까 목적 보호인 거야. 누가 받아? 너가 받는 거잖아. 그치? 목적 보호 자리인데 원형을 썼네? 근데 그러면 앞에 동사를 봐야지. 앞에 동사가 무슨 동사야? expect잖아. 그치? expect 우리 외우지 않은 동사잖아. 그치? 지각 동사도 사역 동사도 아니지? 그러면 우리 get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 투부정사 두개. 써야 되지. 근데 나는 아까 문제 풀 때 이게 안 보여.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틀렸어, 이 문제를. 그래서 채점을 했더니 얘가 투부정사래.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뭘 해야 되냐? 요 밑에다가 니네가, expect는 목적어 쓰고 투부정사 써야 되는 동사였는데 내가 몰랐네. 투부정사야, 얘는. 왜? 얘는 지각도 아니고, 그치? 우리가 외운 지각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헬프도 아니잖아. 그치? 그럼 우리 투부정사 쓴다고 했어. 요렇게 간단하게 오답 이유를 써야 돼. 요게 니네 실력을 업 시켜주는 거야. 근데 요걸 안 하잖아? 그냥 채점을 하면서, 맞아, expect 투부정사 하고 넘어가지. 시험에 또는 다음에 문제 풀 때 기억이 날까? 안 나. 그리고 틀린 걸 또 틀려. 니네가 만약에 이 A번 문제를 6문제를 풀었는데 1번에서 5번까지 다 맞췄어. 그러면 사실은 시험에서도 니네가 이걸 맞출 확률이 높아. 얘네들은 사실은 니네가 안 풀었어도 되는 거야. 수업을 듣고 이 정도는 니네가 풀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거야. 그러면 틀린 6번의 문제를 니네 걸로 만드냐 못 만드냐가 니네 실력이 높아지냐 안 높아지냐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수업을 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수업을 듣고 아까 전에 여기 테스트지. 이 내용을 내 걸로 만들었냐.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 내 걸로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문제를 풀잖아?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맞춘 문제는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틀린 문제를 내 걸로 만드는 거. 그걸 잘하는 친구가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꼭 기억해. 틀린 이 오답이 니네한테 보물인 거야. 너무너무 소중한 애들인 거야. 이 오답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오답 이유를 이렇게 써주면 좋아.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여기까지 C까지 각각 유닛 엑서사이즈가 다 있잖아? 그걸 다 풀어. 그런 다음에 바로 챕터 테스트를 풀지 말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이거 워크북이 있잖아. 그치? 워크북에 또 연습 문제들 다 풀어. 그래서 워크북까지 풀고 채점하고 오답 노트까지 다 해. 그러면 니네는 더 업그레이드가 됐지. 그치? 그런 상황에서 챕터 테스트를 풀어야 잘 풀려. 여기까지 하고 채점도 안 하고 오답 확인도 안 하고 이걸 풀잖아? 그러면 여기서 틀리는 것들 아직 확인도 안 되고 잘 알지도 못한 데서 또 풀기 때문에 또 틀려.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풀고 17페이지까지 다 푼 다음에 채점, 오답 확인. 아, 나 이런 걸 몰랐네. 이런 거 내가 또 까먹고 있었네. 다시 암기하고 틀렸던 이유 다시 적고 다 공부한 다음에 워크북으로 갑니다. 그래서 워크북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시된 것들 다 풀어. 그리고 나서 똑같이 오답 확인 다 하면 나는 완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나 이제 시험 봐도 돼. 그럴 때 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챕터 테스트를 푸는 거지.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딱 세 문제만 풀어볼게요. 지금 조금 어차피 워크북에 또 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요런 유형이 고난이도인데 실제 기출문제는 이런 유형이 나오는 거지. 그치? 중학교 가면 이렇게 나오고 고등학교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문에 이런 것들을 다 밑줄을 문장 전체를 줄쳐놔. 그리고 어법상 틀린 문장 곤란해 이렇게 나오거든. 그랬을 때 알맞게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자, 13번 지금 각자 문제집에 풀어봐봐. 푸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틀린 부분을 반드시 거기다 고쳐야 돼. 그냥 어떤 애들은 아 이거 틀렸어. 그러면 이거 틀렸어. 답 3개 이렇게 하거든. 그럼 실수가 생길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사실은 답이 3개라서 맞췄어. 근데 사실은 얘네 2개 틀려서 맞춘 게 아니라 B, E가 틀려서 3개라서 우연히 맞췄는데 나는 그러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내가 풀었는데 근데 3개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 그럼 반드시 문제 풀 때 연필로 별표를 해놔. 그래서 이 문제가 맞았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내가 생각했던 이유가 맞는지 아니면 혹시 잘못한 건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 돼.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한다. 한 문제라도. 자, 풀어보세요. 자기 문제집에다가 연필로 직접 풀어봐봐. 같이 봐볼까? 자, 마이크 켜고. A번.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이거 뭐 확인하는 거야? 투 맞는지 확인하는 거지? 앞에 패스. 투 네. 맞죠? 잘했어. 2번은 맞아, 틀려? 틀려요. 왜? 어디가 틀렸을까? toward. 삘이 그렇지. 앞에 felt 지각동사니까 어떻게 고쳐야 돼? to 원형으로, 지우고 그치? 원형으로. 너무 잘했어. 자, 10번.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맞아. 그녀의 햄스터를 will이라고 이름 지었어. 틀릴 게 없어. 그냥 목적 보호자의 명사 쓴 거야. D번은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뭐 보는 걸까, 이거는? 무슨 동사? 테이스 테이스트 감각 동사 다음에 뭐 써야 돼? 그 형용사. 그렇지. 여기에 ly 있으면 이제 틀린 거잖아. 그치? 그 ly 안 네. 썼으니까 얘 맞는 문장인 거지? 그 다음에 2번은 틀려. 왜 틀려? bring. bringing을 어떻게 고쳐야 돼? bring ask가 우리 불러 오형식에 쓰이면 아까 전에 무슨 뜻이라 그랬지? 질문하다가 아니라? 요청하다. 요청하다, 부탁하다야. 그래서 피터가 요청했어. 웨이터한테 영수증 갖다 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외우지 않은 지각동사도 사역동사도 아니니까 뭐 써야 될까? to bring. 그렇지. to bring. 너무 잘해. 자, 그래서 B랑 E가 틀려서 답은 3개다. 그치? 자, 그럼 네. 14번 풀어봐. to를 쓸 수 있는 것을 고르래. 몇 번일까? 2번. 잘했어. 이번에 동사가 want니까 여기 to 써야겠지. 네. 얘는 지각동사니까 원형. 타역이니까 원형. 지각이니까 원형. 사역이니까 원형. 너무 잘했네. 15번 마지막. 몇 번일까? 4번. 4번. 잘했어. 그가 냄새를 맡았다니까 얘네는 아니지, 그치? He burned가 아니지. 그가 태운 게 아니지? 자, he smelled인데 smell은 무슨 동사야? 스멜 그 감각 감각도 되고 그 지, 지각도 되고, 살 그치? 지각 지각. 지각 동사.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걸 지각이라 그래. 그래서 목적어 왔으니까 여기는 지각 동사를 썼으니까 뭐 써야 된다? ing나 원형 써야 되는데 지금 to를 썼기 때문에 얘네들 다 아닌 거지. 답이 예. 4번이다. 너무 잘했어. 둘 다 너무 잘했고 선생님이 말한 대로 제일 중요한 거 뭐? 개념 암기. 개념 배웠다고 해서 바로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간 거 아니지, 그치? 선생님이 말한 거고 네 머릿속에 있는지는 니네가 확인해야 돼. 그래서 개념 반드시 암기 제대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뭐야? 답 풀고 나서 채점 후에 오답. 오답을 정확하게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챕터 테스트를 이렇게 푼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모르겠는 거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면 선생님 대답해 줄 수 있을 때 대답해 줄게요. 그리고 네. 내일 10시에 만날게. 네. 혹시 오늘 수업하면서 선생님 이거 좀 잘 모르겠어요. 이해 안 되거나 아니면 부탁하고 싶은 거 있니? 없습니다. 저는. 없어? 정우는? 민우는? 저도. 없어? 네.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니 혹시? 아닙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내일 만날게. 안녕히 나가도 계세요. 됩니다. 수고했어. 네.